아파트라는 개념의 주거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은 프랑스의 르 꼬르비제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거 문화이고,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특수한 계층,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정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남양동이라든가 이촌동에 일본인 거주 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고층 건물, 2층 건물, 3층 건물들이 아파트 개념의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홍 시장입니다. 지난주 제가 Q&A 하면서 아파트 구입에 관해서 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분이 격하게 반응하시는 글이 보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영상을 보고 반박에만 전념하는 이런 친구들을 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상식을 좀 알고 있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아파트에 매몰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파트 구입할 자금 가지고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살아가는데 원칙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들이 주택이에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이미 1930년대 실패한 도시 건축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에 12번씩도 저 아파트를 많이 바라보고 사실 거예요. 또 나는 언제쯤 돈을 벌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나 하는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시내 가다가 아파트를 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저거 다 쳐냈으면 서울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나 도시 경관들을 아파트가 모든 걸 망쳐놨고 오늘날 반칙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든 건 역시 아파트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상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질문하지 않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아파트의 주거 문화, 나도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아파트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꿈을 꾸어서도 안 되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벗어난 하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의 문화를 분산시키고 하는 역할이 충실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원래 아파트라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해서 사용을 해본 프랑스의 샤를 에드와르 잔데그리라고 하는 사람, 실제 본명이고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설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를 아실 거예요. 이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가인 이 사람이 최초의 아파트 개념을 프랑스에 적극 건의를 했고, 실제로 1922년 뿌아종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프랑스에 적극적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에 거주하는 도시 계획을 설계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해서 처음엔 굉장히 획기적이고 1922년부터 1930년대까지 한 10여 년간은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 계획안이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계획적인 적용이 잘 되는 활용 가치가 높은 계획안으로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적용을 해서 이런 뿌아종 계획안이라는 것들이 나온 것들은 프랑스에서 공업화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도시 집중화되는 인구들을 분산시킬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의 주거 문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미 1922년,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1932년에 이미 충정로에 5층짜리 아파트 개념의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전쟁 끝나고 1959년에 중앙산업개발회사인가 중앙산업주식회사인가 하는 건설회사가 지은 종합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대 아파트의 시초로 보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 당시에 50년대
급격하게 도시를 현대화 사업하면서 벌였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최초다, 국내 최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1959년 종합아파트가 최초지 않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하는 아파트로서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1964년에 지었던 마포에 있던 마포 도화 마포 아파트, 그리고 1965년에 지었던 정동에 있는 정동아파트, 1967년에 한남동에 지었던 힐탑 아파트. 요거 힐탑 아파트는 1967년에 지었던 이유는 이제 미군들이 용산 기지에 주둔하면서 그 용산의 간부들, 가족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대단히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힐탑 아파트. 지금 한남대교 넘어가지고 남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고 다른 건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건물도 새로 올리고 했죠. 그 자리가 미군들이 주거하던 전용 아파트 단지였어. 풀장도 굉장히 널찍널찍한 도로에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그 힐탑 아파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남산 중턱에 있었던 외인 아파트, 그건 역시 이제 미군들 군속들 주거하는 용으로 만들어놔. 동부이천동의 외인 아파트, 미군들과 관계돼가지고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던 했던 게 기억나요. 요때까지만 해도 아파트라는 것은 대규모 어떤 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사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건설해서 분양하고 또는 거의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개념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프랑스의 아파트를 최초로 적용했던 건축가 르 꼬르비제는 빈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집단적인 거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계층들이 일반인들과 분리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주 문화로 아파트가 시작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르 꼬르비제가 1922년에 프랑스에 적용할 때의 아파트는 빈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한국은 애시당초 광복 이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특수한 계층들, 고위 관료라든가 아니면 미군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분리해서 자기네들끼리의 생활을 영유하고자 한정된 땅에 주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아파트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된 것. 그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70년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와서 공장으로 취업을 하고, 그때만 해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던 우리는 기계산업 시대에 그런 경제활동이 왕성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엄청난 젊은 인력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서울의 도시 계획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있어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니까 아파트를 지었으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분양을 하고 그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노동자들, 젊은 청년들이요. 근데 그 반대로 이미 미군들의 외인 아파트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의 주거 공간을 활용했던 것을 연상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개념을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젊은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준 게 아니라 고위 관료,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 대학 교수들, 이렇게 사회에서 상위 화이트 칼라에서 일하는 직군들의 계급들에게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실제로 한참 한강개발로 강남이 개발되면서 73년부터 강남 쪽에, 원래는 7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강은 저는 어렸을 땐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뚝섬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지금 뚝섬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는 뚝섬에서 해수욕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거의 모래밭이고 배추밭이고 무밭이었어. 그걸 73년부터 반포 주공아파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긴 게 개포 주공아파트. 아저씨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73년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반포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개포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순으로 건설되어서 분양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78년도에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는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유일하게 전부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서 건설업자들 지었던 아파트인데, 유일하게 개인의 회사가, 건설회사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했던 곳이 바로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설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예요. 그 아파트 단지를, 원래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어놨으면 분양할 때 공개적으로 분양을 하고
어떤 입주 조건에 맞춰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현대건설 쪽에서 이놈들이 이제 자기네 회사 간부들이나 대학 교수라든가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위 계층에서 일하는 계급들에게 시중가보다 50% 싸게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명목상 50% 싸게 분양했다라고 보도에 난 거지만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 아파트 단지 브랜드 높이려고 상위 계층 좀 있는 사람 연예인들한테 준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저 이촌동에 모 아파트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 연예인들이라든 사회로 국민들로 선망받는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얼토당토한 집값의 시초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강남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라는 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했다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7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 아파트라는 것 주거 문화가 변질되어서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되다 보니까 대충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자마자 그냥 딱지 팔질 않나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주거의 문화를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대가로 얻는 그런 방식이 나쁘다, 안 좋다 해서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다시 보아라, 아파트에 사는 걸 꿈꾸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변질시켜 왔냐 그러면 자꾸 그러한 부정들이 발각이 되고 공개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을 암암리에 자기네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집값을 올려서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것들을 단속하고 막고 사회적 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벌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살까 말까인데 누구는 집 한 채 분양받고 샀는데 살 때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분양받고 나니까 1억 5천이야. 그럼 1억 원이 그냥 공짜로 생긴 거예요. 누가 노동하고 싶겠어요? 그게 70년대 버블이 일어나서 엄청난 아파트 대단히 단지가 생겨지고 해서 지금 강남에는 아파트 단지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70년대 분양받았던 사람들에 비해 2차, 3차 자꾸 팔고 사고를 반복을 했으니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비난하는 거에 제외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 그런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기들은 5천만 원에 사놓고 1억 원에 팔고 3억 원에 팔았던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일소했느냐? 하지 않았잖아요. 남들은 쎄 빠지게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 이상의 돈을 이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가지고 벌어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잡아다 일소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일반인들의 몇몇 타겟을 정해가지고 적발한 것처럼 잡아낸 것처럼 처벌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놓고 실제로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언론사라든가 지금 현재 사회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돈벌이는 강남으로부터 나온 게 맞아요. 아파트 분양을 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보면 또 하나 가슴 아픈 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보통 단지 내에 가장 비싼 곳이 단지 내에 첫 번째 만들어진 건물과 그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층이에요. 그렇다면 10개 동을 지었으면 101동이 가장 비싸겠죠. 그리고 101동 중에서도 101호가 비싸겠어요? 아니면 201호가 2001호가 비싸겠어요? 맨 꼭대기층. 맨 꼭대기층이 비싸요. 그럼 109동에 사는 사람은 뭐냐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가시면서 이렇게 아파트 동수를 씌워보세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분명히 10개 동인데 9개밖에 안 보여. 9동밖에 안 보인다고. 1단지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나가는 거. 2단지면 201동, 202동, 203동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끝에 동이 안 보여.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아파트 단지를 진입해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다 있는데 끝에 맨 마지막 109동 안 보이고 209동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70년대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재산적으로 이용하는, 재산적 증식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무조건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니들이 분양하는 거 이외에 사회적 약자에게 분양하는 퍼센테이지, 분양할 수 있는 물량도 함께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무조건 임대주택 비율이 있어야만 해요.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살던 사람들 중에 소득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만들 때 가장 높은 10개 동을 만든다 그러면 마지막 동을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80년대 이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분명히 주소에는 11동이 있어. 근데 없어요. 그 단지에는. 그 단지 뒤에 별도의 땅을 사가지고 11동을 딱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해요. 왜 그렇게 해놨게? 아파트 단지 만드는 건설사가 왜 그렇게 만들어놨게? 서민들하고는 접촉을 못하도록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집단 거주. 아저씨는 아파트 단지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레미안, 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보면, 참, 이 건설사들 진짜 징그러운 놈들.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 주차하는 공간도 다르게 만들어 놓고, 일체 자기네들 시행사가 분양한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의 하고는 이 서민들하고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재작년인가요? 모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아니에요. 자기네들 튼 아파트 단지 사는 주민 맞아요. 근데 자기네들 백이동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분양권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서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높은 수, 그 단지 내에 가장 높은 그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담을 쳐놓고 학교 가는 길에 그 담이 없다면 얼마든지 백이동, 백사동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데 걔네들 들락달락거린 거 우리 아이들 위험하다고 담을 쳐버린 거예요. 그 뉴스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뉴스 들으면 저 미친놈들도 다 있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 동네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지어진 아파트 대단히 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시행사에서 분양하는 것 이외에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5%에서 30%가량 임대주택을 무조건 짓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현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함께 시행해야만 시행 허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서민들이 살고픈 아파트를 만들었을까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개념은 르 꼬르비지에가 1922년에 만들 때는 서민들의 주거 여건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적 가치로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개념으로 만든 아파트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는 걸 들어서는 순간 이미 부익부 빈익빈은 시작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사는 곳을 따로 분리함으로써 철저하게 쟤는 가난한 애야, 없는 애야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별도로 동을 따로 못 만들고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시행사 건물하고 함께 지그재그로 만들든지 아니면 단층은 임대주택을 놓고 그 위에는 이제 분양하거나 하는 걸로 이렇게 섞어버리든지 따로 임대주택에 지금까지 지어온 아파트 단지와 같은 형식으로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티나는 방향으로 따로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 것을 없애도록 무척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당시가 2000년대 들어서서니까 그때 일산이나 통일 전망대 쪽으로 가던 쪽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별도로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분양된 아파트 사이사이에 이런 임대주택 사는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01동 들어가서 101호, 102호 그 사이에 102호-1, 101호-2 이런 호수가 있는 이유가 분양받은 아파트냐 임대받은 아파트냐 이런 사람들이 별도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런 방식의 아파트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어플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통일 전망대 쪽 가는 양쪽 아파트 단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유명 회사의 단지들 그 아파트 가격하고 통일로 쪽으로 가는 그 아파트 단지하고 가격 차이를 한번 보라고요. 마포에 있는 이 대기업들이 지어놓은 아파트 단지들은 다 옛날 방식으로 서민들은 구분되도록 이렇게 막 202동 이렇게 따로 건물을 만들어놔. 지네 단지하고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거는 임대주택 맞아. 이 임대주택 사는 애들은 우리랑 달라 하는 것을 구분해놔. 단지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단지 내 아파트 단지 속에서 가장 높은 수의 호수동에 사는 사람은 임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R단지에 가면 101동부터 102동까지는 101동부터 109동까지는 지들끼리 싹 뭉쳐지게 주차도 쉽고 진입도 쉬워요. 약 두 군데 세 군데가 돼. 근데 임대주택은 어떻게 지어놨냐면 111동 112동 그래갖고 따로 지어놨어. 들어가는 것도 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가시면서 그런 거 굉장히 확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데 집값하고 지금 통일로 쪽으로 가다가 아파트 단지 아저씨가 얘기한 서민주택 따로 만들지 않고 층별로 이렇게 교차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곳 집값이 형편없어요. 그건 안 산다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차이 나냐고요? 무려 10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붕괴시켜 왔고 소위 말하는 한국적 둘의 문화를 깨트리는데 일조했는지.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어서도 안 되고 서울에 아파트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양해서도. 그리고 더 이상 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의 증식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짓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 거 집 사가지고 1년 만에 몇억 원씩 뛰고 몇십억씩 뛰면 투자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해 왔다니까. 근데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 강남에 있으니까. 한심하고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해서 집 주거라고 하는 이러한 아파트를 자기 재산적 가치로만 여기고 재산 증식의 한 방편으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거라는 개념을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모아가지고 내가 하룻밤 편히 잘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청년 세대들. 그래서 지금 이 기성세대들 아파트에 산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아파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까지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분양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로 갈라치게 하고 돈이 있고 없고로 나누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로 나누고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하는 일본 일제강점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면서 살았잖아. 이게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분양이 되네, 얼마 뛰었네,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종합소득세를 내네, 안 되네, 부동산세를 올리네, 마네 하는데 집도 절도 없는 놈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고.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인터넷 댓글에 종부세 올린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서민들 죽는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미안하지만 당신들 10억 이상의 집이 아니면 종부세 부담할 일이 전혀 없어요. 아파트라는 개념을 처음 부르짖었던 르코르비지에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라는 건축 개념을 개발해놨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특수한 계층, 특수한 분류들이 서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파트라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왔어요. 오늘날까지 그게 존속되고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만나기 싫어서 요즘 지어지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최소한 4개, 3개 돼요. 그리고 보안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 입구도 못 열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전부 지문 인식 방식이고요. 입주자 거주문 카드가 다 있어야 여러분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들은 이미 프랑스에서 사회 안녕을 해치고 공동체 문화를 허물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 해서 아파트라는 건축물이 없어진 지가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그러한 것들을 도시 계획에 집어넣는 일을 금지하고 있거나 아파트라는 것들 개념을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아파트 그러면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거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태생부터 특수한 계층, 특수한 미군들, 특수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이 일반인들과 접촉을 피하고자 자기네들끼리의 담장을 쌓고 사는 문화로 발전시켜와 그것들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브랜드 값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얹어서 받는 금전적 가치로만 부동산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급여를 모아서는 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뛰어버렸다고. 그럼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선망으로 보는 사회적 유명인들, 고위층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살았다 하니 은행에서 융자를 땡겨서도 자기도 그 그룹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담장을 쳐놨잖아. 여기는 니들 일반인들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라고 담장을 쳐놓고 그동안 살아왔잖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냐고. 아저씨는 그걸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정책,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들을 바로잡고자 똑바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위에 대통령이 되고 행정부처 장관이 되면 끊임없이 그동안 이 아파트 문화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의 위치를 유지했던 언론인들, 대학 교수들, 아저씨가 앞서 설명했잖아. 현대산업개발이 누구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분양했는지. 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또는 선망으로 대상으로 삼던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 다 그 혜택이 갔던 거예요. 그 속에 속하고 싶었던 사람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들 보면.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한가? 그 다 은행 빚이잖아. 자기가 선망으로 삼던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본인도 그와 흡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가 꼴토당토한 아파트 금액을 주고 들어갔잖아. 그로 인해서 또박또박 월급 적금 넣어가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 꿈은 점점 멀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래. 형사적 민사적 죄는 없어도 도덕적인 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비난한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게 죄입니까? 예, 죄 맞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돈 주고 샀어요? 그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 그러니까 집불이나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이 집 샀는데 1년에 세금 따박따박 80만 원씩 내는데 거기서 또 올린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아파트 당연히 팔아야지. 그리고 은행비 갚아야지.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 전세를 얻어 나오든 월세를 얻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국가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전세에 살고 월세에 살게 되면 싼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자꾸 노력을 할 것이고, 월세나 전세가 부당하게 이 사람들에게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피해는 없나 한 번씩이라도 보살펴 줄 텐데, 그동안 70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을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부동산 가지고 세금 가지고 국가에서 떠들 때마다 엉뚱한 소리 삑삑삑삑 해대는 애들 잠재우는 방법은 재개발하면 돼. 재개발해요. 새로 아파트 단지 만들어요. 그럼 조용해져.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자는 얘기. 아파트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212동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담치고 살았지만, 아저씨같이 일반 주택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담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서도 안 되고, 돈 많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경제활동 똑바로 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서도 안 되고,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당신이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일반인들에게 자랑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지 오픈하라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비난했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댓글 달 시간이 있으면 당신 그 집 팔아가지고 은행 빚부터 갚으라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보다 개인 부채가 훨씬 많은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왜? 박근혜 때 집 사라 융자해줄게. 그때 융자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지금 집값 많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또 정부 욕하고 있지. 그게 정부하고 무슨 상관인데. 집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사는 게 미친놈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은 3,400밖에 안 되고 은행 융자는 7, 80%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상류층 사는 사람으로 착각했나? 맞벌이 하니까 한 10년 고생하면은 이자 갚아? 그 원금은 언제 갚아? 그런 거 계획 없지. 조금 살다가 집값 올라가면 팔고 그걸로 은행빚 갚고 또 은행 빚 얻어서 조금 상급으로 또 뛰어오르고
하는 엉뚱한 생각 갖고 있어요. 집 팔아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집 팔아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마치 경제 활동을 잘하고 똑똑한 놈으로 착각하는데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집값이 돼야만 정상적인 대한민국인 거야. 그러니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마. 내 영상으로 들어와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나한테 댓글 달고 그러지 마. 너 아이디는 강태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습니다.